진영아, 내가 너희 집 문 앞에서 쫓겨날 때 내 얼굴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기억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내가 정말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긴 했니?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면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셨어요? 가족, 내가 폭설 속에서 집에 갈 때 내가 준 건 가족의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외면이었지.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아온 내가 정말 가족이냐? 그 돈은 제 권리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왜 제가 아닌 남들에게 쓰셨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되찾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든 법정에서 나를 고소하든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필요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내 돈이었잖아. 그런 내게 이 돈은 주지 않는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제가 부족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게요. 그러니 돈을 주세요. 내 사과가 진심이라면 돈 없이도 나를 찾아오겠지. 하지만 내가 내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돈 때문이야. 그걸 똑똑히 보여줬어. 내가 이 돈으로 선택한 건 너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도 제가 당신의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남긴 이유는 우리 가족 때문이었을 텐데 왜 남들에게 쓰십니까? 내가 내 아들인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은행이 될 수는 없다. 너에게 줄 건 없다. 앞으로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싶다면 돈 말고 내 진심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울리고 웃긴 한 편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난 노모가 오랜만에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닌 차가운 외면과 냉대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된 노모는 하루빨리 자신을 내보내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눈보라를 헤치며 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모에게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오래된 주식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노모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외면하고 사회를 위해 그 돈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노모를 내쫓은 아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다. 그녀의 인생 역전의 비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에 사는 67세 박순영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현실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큰 갈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가족에게 외면받고 난 뒤 한 가닥 희망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단독주택에서의 삶은 한때 소박하지만 웃음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가정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순영은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집에 들어설 때면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오던 모습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진영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셋이 함께 생활했지만 가족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순영은 매일 밤 진영을 품에 안고 우리 아들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되겠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영이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자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도 한번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투자는 한 유망한 기업의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저축한 돈과 대출까지 받아 그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밤잠을 설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당신과 진영에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영은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산을 잃은 충격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작은 공장에서 버리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순영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진영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진영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순영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진영은 학업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순영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지쳐갔고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짐이 순영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순영은 홀로 진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리고 순수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엄마가 널 위해 끝까지 버틸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순영은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늘 깨끗하게 청소하며 진영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새 옷 한 벌 사주기도 힘들었지만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진영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무렵 그는 사춘기로 접어들며 점점 어머니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고 낡아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던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우리 진영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진영이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점점 더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순영은 그럴수록 혼자서 집을 지키며 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면서 순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엔 다정하고 상냥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이전처럼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와의 대화는 점점 사무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조차도 며느리와 손주들이 바쁘다며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영은 점점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끼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에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들의 짐을 더 잘 나눴다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과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은 살을 내는 바람과 함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영은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온 집안을 덮을 담요를 찾아 헤맸습니다. 손발은 점점 차가워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서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지나가기 힘들겠구나라고 속으로 한탄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영아, 엄마가 너무 춥다. 집에서 몇 날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진영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차가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는 짧은 대답 뒤로는 더 이상의 따뜻함도 정경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영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라는 말은 들렸지만 표정은 환영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영은 집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 한쪽에서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안녕? 할머니 왔어. 하지만 돌아온 건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순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저 손주들과 가까워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지연아, 우리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니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짧은 대답만을 건네며 대화가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순영은 손주들에게 말을 걸며 학교는 재미있니?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 라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대답을 피하며 스마트폰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영은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들리는 낮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진영씨,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곧 돌아가시겠지. 보일러만 고쳐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순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손을 입에 대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순영은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은 순영에게 어머니, 보일러 수리공이 곧 집에 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영은 다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설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몸은 더 지치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착한 집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고 순영은 더 두꺼운 담요를 꺼내 몸을 녹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순영씨, 오래전 남편이 투자한 주식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게 큰돈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가 남긴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들렸습니다. 순영은 망설임 끝에 남편의 서랍을 열어 주식 증서를 찾았습니다. 거기엔 과거 남편이 투자했던 회사의 증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치를 확인한 순간 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 단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돌아온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영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며 느꼈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영은 그 돈을 자신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마음 한편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겨울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박순영은
아들 진영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안부 인사는 오랜만이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차가운 어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단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변호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변호사라는 말이 나오자 순영은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자산이나 투자와 관련된 일이 있을까 봐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아들의 말 속에는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순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영은 아내와 함께 순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엔 뭐 드시고 지내세요? 며느리 지연은 평소보다 상냥하게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순영은 차를 대접하며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대했지만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영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아버지가 투자하신 주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영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멈추는 듯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잊어버렸지. 왜 그러니? 요즘엔 그런 것도 다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혹시 증서나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영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강압적이었고 지연도 거들며 이제는 어머님도 이런 걸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영은 속으로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을 알려준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네. 그날 이후 진영과 지연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꼭 필요한 일이니 시간을 내주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갈게요. 그때 꼭 증서를 확인해봐요. 결국 순영은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영아, 나는 내가 말하는 그런 돈은 없단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하지만 진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결국 이건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 순간 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 추운 날 나를 쫓아냈니?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한 나도 더 이상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영과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뒤 다시 변호사를 데리고 순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나는 상속을 포기할 거야. 내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순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단호함에 진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진영은 집요하게 순영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순영은 아들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를 열고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영은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왜 내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느냐며 순영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진영아, 돈이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이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믿어. 내가 그걸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순영은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박순영의 새로운 삶은 겨울이 지나가며 조금씩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은 순영의 지휘 아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인들의 얼굴은 순영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순영은 남편이 남긴 주식으로 얻은 돈의 일부를 복지시설, 증축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영의 결정을 듣고 그녀를 비난하던 일부 사람들은 차츰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진영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락을 끊었던 진영은 어느 날 다시 순영의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순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거였잖아요. 순영은 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영아, 내가 나에게 가족의 미래를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내가 한 행동과 말 때문에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았어. 진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금 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걔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 돈을 제게 맡겨주세요. 가족을 위해 잘 쓸게요. 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영에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를 위해 이 돈을 남길 수는 없어.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내 삶을 더 망가뜨릴 뿐이야. 진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홀로 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진 것이 그녀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기로 했습니다. 순영의 재단은 지역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 지어진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고 재단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노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중 한 노인이 순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덕분에 제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여전히 분노와 후회의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영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영이 문을 열었을 때 진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걔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순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야.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내게 보여줘야 할 거야. 그날 이후 진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활동에 참여하며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진영은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겠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영아, 내가 나를 이해해 주니 이젠 정말 마음이 놓인다. 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기쁘다. 순영과 진영은 재단의 활동을 함께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순영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영은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 간의 신뢰일까요? 박순영 씨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돈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려 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